수학 B단계 2학년 과정에 대한 그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진행됐던 2학년 과정에서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는 이제 반응들이 좀 많아서 특히 교과 사고력이 다른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저한테 오는 아이들이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운 문제 위주로 편성을 했더니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비해서 강의 시간이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2학년 과정이 교과 사고력이 그 강의 시수가 2배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책도 제가 조금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조금 편안하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서 내용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단계수 강의를 조금 추가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된 아이들이 단계수를 통해서 기본적인 연산을 하면서 교과 사고력을 하고 그 다음에 창의 사고력으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규과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정규과정 내용은 6개월의 2학년 과정을 1년 과정을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을 이제 7월부터 새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단계수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단원별로, 그러니까 학년별 단원별, 교과서 단원별로 계산력을 연습하는 수학, 그래서 단계수.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내용들을 학생들이 연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수학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연산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다양한 연산법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수학을 이제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마중물처럼 이제 하는 강의를 집어넣었습니다. 요거는 뭐 추가 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서비스 이제 강의로 요 강의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사고력 그 수학 요 책이 조금 어렵다는 아까 피드백을 받아서 요거를 좀 더 문제를 좀 다듬어서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의 이제 그 문제들을 조금 이해하고 이제 파악하고 그거를 저희가 설명해 주는데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원래 24강으로 진행됐던 강의를 48강 2배로 시간을 늘려서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강의로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내용들이 교과 사고력 수학으로 교과서 순서로 만들어져 있지만 사고력 창의 사고력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규 과정에서는 가장 어려운 책이 이 교과 사고력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토 타임은 창의 사고력 교재인데 이제 기초 창의 사고력 수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팩토나 1031이나 뭐 저기 필즈나 뭐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창의 사고력 수학의 어떤 문제 유형을 좀 더 편안하게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다음에 레벨 2에 1호부터 6호까지가 이제 편성이 정규 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이외에 이제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크게 기본 교과서 수학을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사고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을 배우는 교과 사고력 수학, 그 다음에 앞으로 경시나 창의 사고력 수학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어떤 그 문제 유형이나 해결 방법들을 익히는 창의 사고력 기초 과정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과정은 이게 수준을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에서 우리 아이가 그냥 일반적인 아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진도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면 1월에서 6월까지 초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과정을 마무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는 추가적인 특강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7월부터 시작을 했다. 그럼 7월부터 여기서 정규 과정을 진행을 하시고 1월에서 3학년 1월에서 6월까지 여기서 이제 3학년 과정을 하면서 7월에서 12월은 4학년 과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속진이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 2학년 때는 워밍업을 한다. 그래서 문제를 읽는 방법,
창의 사고력 문제가 요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네. 교과 사고력은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요런 거 내가 이유를 설명한다든가 방법을 설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네. 이런 문제들이 있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웜업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속진을 진행을 해서 목표는 중등,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중등 과정을 마무리를 한 번은 보고 중학교를 올려보내겠다. 이러면 이렇게 만약에 해놓고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내신 관리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 관리를 초등학교 때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사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이라서 그래도 엄마 말을 좀 듣고 아빠 말을 좀 듣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등과정을 한번 보게 하고 난 다음에 중학교를 올려보내서 사춘기 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도록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가겠다. 그래서 정규 과정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고 아이들을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더 시키고 싶다. 그러면 특강 같은 것들을 조금씩 좀 편안한 특강 아니면 그 학년에 맞는 특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3학년 때 요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정규 과정을 하면서 팩토의 레벨 3의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그죠. 뭐 1031의 초급 책을 본다든가 뭐 이런 정도. 4학년 때는 이제 중급 책을 보고 뭐 이런 정도로 이 자기 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따라가는 자기 학년에 맞도록 따라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좀 잘한다. 우리 애가 너무 좀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좀 많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7월부터 12월 여기에 3학년 과정을 집어넣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1월 달에 1월부터 6월까지 2학년을 했는데 아이들이 2학년 과정을 너무 어려워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2학년 과정 그 교과 사고력을 좀 쭉 풀어가지고 강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년 과정을 한 번 더 추강을 하는 것도 한 번 더 수강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이거 했던 것들이니까 이거 이해가 좀 더 편안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좋겠고 잘하는 아이들이라면 3학년 과정으로 바로 넘어가서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속진 과정을 쭉 진행을 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요걸 하다 보면 잘하는 학생들은 좀 시간이 남아 돌아요.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정규 과정만 한다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특강 뭐 팩토 특강이라든가 팩토 교재에 대한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1031 그 다음에 필드 수학 이제 제가 요거를 강의를 이제 찍어서 내년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니까 요 팩토나 1031이나 필드 요런 것들을 그 수준별로 인문, 초급, 중급 해서 차근차근 다 밟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초등 경시 문제를 어느 정도 다양한 형태로 다루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속지는 아까 한 것처럼 제가 하는 속지는 요거는 그냥 가면 되는데 지금 잘하는 친구들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중등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이 중등 과정 전체를 복습을 하면서 중상 과정을 좀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고등 과정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 가서 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중학교 올라가서 경시 파트를 할 건지 특목고를 진학하기 위한 준비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6학년 때 결정을 짓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런 창의 사고력 과정을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이제 그 초등 경시 디딤돌 3% 1과정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올림피아드 지름길 초급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초등 경시의 본격적인 초등 경시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해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다 잘 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저한테 이 정도 속도로 배웠던 애들이 지금 이미 뭐 과거에서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를 가고 뭐 영재학교에 가서 전교 1, 2등 하고 뭐 이런 애들 많으니까 학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요렇게 갔던 친구들은 적어도 그래도 인서울 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 역량들을 계속 갖추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못했던 끝까지 남았던 애들 중에서 제일 못했던 아이가 뭐 그래도
뭐 이화여대나 뭐 이런 정도로 갈 수 있는 이화여대나 뭐 저기 뭐지 일반적인 뭐 한약 뭐 한국외대나 뭐 경희대나 뭐 이 정도는 갈 수 있는 정도의 공부 역량들은 갖춰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정도의 커리큘럼을 따라주시면 좋겠고 우리 애가 좀 더 잘해준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특강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을 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재교육원은 어떤 어머니들은 그거 할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재교육원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우리 아이와 비슷한 정도로 잘하거나 더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극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계기. 그 다음에 보고서 같은 걸 쓰면서 나중에 이제 그 영재학교라든가 과고라든가 시험 보면 이제 그 면접 대비라든가 그 다음에 보고서 탐구 뭐 캠프 전형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런 보고서를 써보고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 나라에서 공짜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시켜주는데 굳이 안 할 이유도 없고요. 근데 합격이 안 됐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전체적인 초등학교 때 로드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시기별로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를 따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지금 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요게 더 추가됐으면 좋겠어 하는 요구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머님들께서 이제 게시판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응답하는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그거를 피드백 받아서 좀 더 나은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5분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학년별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점점점 더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